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예전 같으면 5월이 대기업 공채 면접 시즌으로 가장 바쁠 시기이기도 한데요. 공채가 없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면접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채를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면접 질문에 80%는요, 사실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마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이름을 집어넣고 면접 기출문제, 답변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면접 관련된 답변이나 이런 블로그나 포스팅을 보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학원 광고거나 또는 면접을 보고 와서 후기를 올렸는데 보안 서약서를 써서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개인의 소회를 밝힌 정도 수준의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5월 달에도 면접관을 2군데 갔다 왔고요. 4월 달에도 면접관으로 4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는 비대면 면접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저도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면접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과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달에 면접관으로 갔던 곳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한 명당 25분밖에 면접이 안 되는데 이거 평생 직장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25분 만에 알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을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현재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약간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이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선발하는데 주어진 자료가 너무 한정적이죠. 특히 블라인드 채용하는 데는 더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출한 자료나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 직무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현업 직무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물어봄으로써 이 사람의 미래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분명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를 듣고 미래를 추측하는데 당연히 어때요? 아주 비과학적이고 면접위원들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면 각각의 모든 면접위원들한테 다 어느 정도 오케이를 받을 수 있게끔 답변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여러 내가 가진 경험 소재를 갖고 와서 답변을 만드는데, 자, 이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연관이 있는 거를 먼저 끌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요, 내가 준비해 놓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경험을 얘기해야지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일단 내가 준비한 답변을 하는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요,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먼저 끌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벌어본 경험이 되게 좋겠죠? 그 다음 공동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요즘 취준생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대부분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해서, 혼자 본인이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리서치해서 알아봤다, 유튜브에서 알아봤다, 자, 이 정도식의 답변을 하거든요. 선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회사에 와서 여러 명이랑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제가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했어요. 자,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나이대와 성향을 한 번만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 교과 활동에서 있었던 일을 가져오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한 게 그러면 뭐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막 저한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학업에서 이루었던 경험 같은 경우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요,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A뿔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칭찬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만의 경험으로 특화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뻔한 답변을 제발 하지 마세요. 자, 보통 뻔한 답변 중에 우리 지원자가 가진 의사소통 스킬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경청이요.
너 다경청이래요. 열의 9은. 자, 지원자가 가진 직무상 강점 뭐예요? 꼼꼼하며. 열의 9은 다 꼼꼼함인데요. 자, 경청은, 자, 여기 경청이랑 꼼꼼함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막 윗분이 얘기하고 막 업무 지시는데 잠시만요. 저기요, 저는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대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시키는데 덜렁대갖고 막 까먹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본인의 강점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뻔하게 할 수 있는 답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면접관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경험 소재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순서, 자, 직문부터 시작해서 학교 경험은 가급적이면 조금 뒤쪽으로 빼두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서 누구나 열이면 9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좀 피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